네, 안녕하세요. 지니벅스입니다. 오늘은 3월에 발표된 2021년 제3차 곤충산업 종합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육 농가들도 준비를 한다면 서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계획들이니까 심도 있게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번 3차 종합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1, 2차 종합계획에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 2차 때 이루어진 성과들은 첫 번째로 이제 규제 완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완화로는 곤충산업 농가와 곤충산업 기업이 280%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의 사이즈가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이 규제 완화로 곤충이 식품 원료로, 사료 원료로 사용하게 된 계기도 되었으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메뚜기, 백장갑, 누에번데기가 식품으로 등재되었다가 지금은 갈색거저리 유충이나 쌍별 귀뚜라미,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 그다음에 수펄 번데기, 아메리카 왕거저리가 식품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뭐 사료 산업에서도 사료곤충으로 등재되어 있는 곤충들 중에서 동해등의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누에번데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이용해 사육을 하더라도 이제는 사료곤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규제 완화되어서 영역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료 부분에서도 곤충의 분변토의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동해등의 분변토 같은 경우는 염분 기준을 0.5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있죠. 다른 비료의 염분 기준이 2.0 이하라고 해서 기준을 완화시켜 준 건데요. 농사 짓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혼날 일이죠. 지금도 토양에 염분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토양의 염분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뭐 염분이 1%만 넘어도 농사 짓는 분들은 토양이 소금밭 된다고 아우성하는데 이렇게 염분 기준을 좀 완화시켜준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곤충 분변토의 질적 하락을 부추기는 일로 이제 겨우 곤충 분변토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곤충 분변토가 고급 퇴비로 자리매김되려면 지렁이 분변토, 동해등이 분변토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퇴비의 염분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곤충 퇴비 사업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염분 관리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역의 곤충 자원화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곤충의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라는 설명인데 경기도에서는 2017년에 천적 곤충 개발 또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내용, 경상남도에서는 2015년에 식용, 약용, 사료용으로 소재를 개발해서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그다음 경상북도에서는 2015년에 화분매개 곤충 산업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 대전시에서는 2016년부터 곤충 전시, 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학습 및 애완곤충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우량곤충 자원의 생산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곤충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곤충 엑스포 및 생명 산업대전 곤충 요리 경진대회, 곤충 산업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곤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성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곤충 요리대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가지 짚고 가자면요. 곤충 요리 경연대회를 많이들 하시는데 꼭 곤충을 요리의 통째로 올리셔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소비자들이 곤충을 먹을 때 가장 꺼리는 이유가 혐오감인데 이 지속적으로 혐오감 높은 식품들을 좀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더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방송 내용이 SNS에 돌더군요. 학교 급식으로 곤충이 나온다 그러면서 나온 영상 모습입니다. 자, 저렇게 곤충이 잔뜩 붙어 있는 식품들 보면 저도 손사래를 칠 거예요. 그냥 갈아서 넣던지 가공해서 충분히 혐오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저렇게 혐오스럽게 만들어야 됐나 질문 드리고 싶고요. 주변 일본만 해도 곤충식품으로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단백질 빵을 만들기도 하고 물 잠근 음료도 출시되었는데 이 곤충의 유효한 성분만 추출해서 음료에 넣지 물 잠근을 음료에 넣지 않거든요. 관계자분들은 식품 모양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눈으로도 식품을 먹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곤충식품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먹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귀뚜라미 분말, 건조 양념 귀뚜라미, 그리고 갈색 거저리 기반 단백질 농축 파우더, 패티, 햄, 그리고 곤충 단백질로 만든 고기를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자, 유럽에서는 어분 대체 단백질로 개발되고 있고 바이오 연료나 천연 비료 등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우리보다 상당히 곤충 산업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태국은 양념 귀뚜라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낵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식품으로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곤충 산업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2차 종합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과를 잘 만들고 계신 부분도 조금은 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관심 가져주는 것만큼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요. 1, 2차 평가가 좀 길었는데 3차 종합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좀 거창하게 해서 곤충의 기능성 소재 개발, 대량화,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곤충 산업의 성장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곤충의 신소재 개발에 400억 원의 예상이 배당되어 있어요. 이 신소재는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원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곤충 단백질이 꼭 필요한 분들이죠. 자, 노인분들이나 수술 후 환자들을 위한 환자식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곤충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고농축 곤충 단백질을 가지고 환자식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고기능성 숙취 해소제나 혈행 개선제, 단백질 보충제 등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곤충 유래 펩타이드 등을 이용한 화장품과 의약품 소재 개발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부산물을 이용한 지질이나 곤충 분변토에 대한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소비자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타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홍보 효과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부디 곤충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업체로 좀 잘 선정해가지고 농민들과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곤충 산업에 대규모 사업을 기획 중인데요. 총 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로 대형 단지를 만들어서 가공과 유통을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료용 곤충 생산을 위해 유기성 폐기물, 즉 음식물 처리 시설로 곤충 생산 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이 사업은 벌써 충북 괴산에서 예산 70억을 들여서 단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규모로 생산해가지고 대규모로 관리해서 판매되는 대형 시스템들이 잘 구축된다 그러면 농민들도 참여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 생산 방식의 스마트화에 25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곤충 생산 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농가의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량과 품질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비에 비해 생산에 더 많은 예산을 쓸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부디 곤충 소비가 많아져서 곤충 생산 시설이 많이 바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인식 개선에는 조금 인색하게 27억 5천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네요. 곤충 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한 정보 전달, 홍보 강화에 27억 5천만 원이 예산이 쓰여질 예정인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다. 경진대회나 전시회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애완곤충 외래종을 수입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곤충 수입에 대한 환경 영향 분석을 통해서 수입을 검토해 보겠다. 좀 획기적인데요. 일본 시장을 사례로 들었어요. 일본 시장의 시장 규모는 한 650억 정도 되죠. 1990년대에 외래 애완곤충을 대규모로 수입해가지고 지금은 애완곤충 천국으로 좀 불리죠. 이 사업 아이템은 단시간 내에 다양한 곤충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생태계 교란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내 곤충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국내에서 월동은 절대 하지 못하는 열대지방 종축만을 수입을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애완곤충으로 판매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곤충 수입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생태계 교란이라는 이 벽이었는데, 이 벽을 간단하게 허무는 전문가들의 좀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예외는 있겠지만 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애완곤충 시장에도 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곤충 단백질 소재 개발과 식품 개발에 4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특히 곤충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고농축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소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음식물 재활용에 기반을 둔 곤충의 대규모 생산 시설과 곤충 식품의 제조, 유통 단지 조성에 118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 농장의 스마트화에 255억 원, 곤충 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27억 5천만 원, 총 해서 800억 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인데, 뭐 5년간의 사업이라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곤충 농가들과 같이 알차게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곤충 산업의 부흥기 반드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곤충 소식 알려드리는 지니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